이 시대에 참 예리한 전투인 정청래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귀에 걸리는 거 하나를 못 내놨잖아요. 이분은 저를 좀 본받았어야 돼요.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정청래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실질적으로 그걸 굉장히 또 원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재물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유세단까지 꾸려가지고 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반전 이런 걸 좀 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는 거거든, 다들. 저 정치는 저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네. 그게 정치인의 기량이고 그 기량을 보고 사람이 따르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유약하다, 엘리트다, 꽃길만 걸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언을 했다면 제가 하면 별로 효과는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하면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삭발, 단식, 그리고 집에를 안 가. 당사에서. 그리고 이 잘못을 만회하겠다. 그러면서 만회절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일 정도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냉소적입니다. 저도 세월호 단식 24일 했는데요. 한 열흘까지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처음에는 언제 그만둘 거야?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열흘 지나가고 2주 지나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는 뭐 멸시와 냉대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안철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배를 하는 거야. 만회를 하기 위해서 만회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걸 내놔야 돼요. 그럼요. 진짜.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냥 머릿속에 아예 그냥 박혀 있어요. 안철수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책임을 통과합니다.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거든. 제가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언만 하지 말고 네. 방금처럼 삭발, 뭐 단식 이런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그건 민주당원으로서 해당 행위죠. 그쪽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뭡니까? 제가 오늘 이준서 씨 구속영장이 한 1시 반, 2시에 떨어졌는데 새벽 3시부터 잠을 안 잤어요. 영장이 발부된 것 때문에요? 아니면 발부된 이후로. 지금 잠을 안 자고 왔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긴박한 국면이야 지금. 그리고 안철수 기자회견까지. 혼자 막 긴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마이크는 없으니까 제 유일한 무기가 이제 SNS 트위터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12방을 쓰고 왔는데 7월 4일부터 33방을 쐈더라고요. 33방을. 외로운 투쟁 일지. 이 중에 뭐 하나만 읽으면 뭘 읽어야 돼요? 김총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인가 그 딸도 동년배고 뭐 은행에 꿀보직 있다. 이것이 원소스를 누가 졌느냐. 또 하나는 4월 1일 박지원 대표의 기자회견 기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국민의당은 공격을 추미애 대표한테 하면 안 돼요.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저거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저걸 했더니 추미애 대표가 제 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틀 전에 저걸 공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쓰셨어요? 그런 것까지는 법률 용어를 모르는 분이라. 왜 이래 나도 법조 사륜 중에 하나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 구속자 대표. 다 알아요. 그래서 4월 1일자에 실제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다른 팀이 하고 있고 내가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말했던 사건과 문준영 사건과는 다르다 하면서 반문장 정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저건 뭐냐면 이건 뭐야, 이거. 감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을 제가 잡았잖아요. 이번엔 제가 감자를 캤어. 그래서 감자 봤습니다. 이거거든요. 감자를 봤어요. 근데 역시 국민의당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현주 의원이 요즘 난리죠. 근데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사과할지를 몰라요. 사과를 잘못하면 국민들은 2배로 열받는다. 사과 하나, 배 2개. 그치? 사과를 잘못하면 2배로 열받는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꼬박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생의 화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다 알아듣는 거야. 요 맨 위에 거 나는 박지원과 이명박의 말은 믿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가 현란한 거짓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개헌은 정략의 꼼수가 숨어 있다.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개헌하자. 당문 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분이. 내가 설립했다는 주어가 없어서 설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나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제가요. 오늘 이게 발표를 한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속보를 듣고 안철수 입장 발표 예상을 딱 썼어요. 10가지로.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분이 이러거든요. 기자회견할 때는. 안철수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이대로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남는 문제가 있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대한 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지만 사실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준서가 발포명령의 최종 사령관이었을까? 저는 의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유일한 뭐랄까 이전과 다른 점은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 표정은 예전에 2012년에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할 때 그때 표정이에요. 그때는 눈물을 참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예, 분함도 있고 이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말했던 사건과 문준영 사건과는 다르다 하면서 반문장 정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저건 뭐냐면 이건 뭐야, 이거. 감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을 제가 잡았잖아요. 이번엔 제가 감자를 캤어. 그래서 감자 봤습니다. 이거거든요. 감자를 봤어요. 근데 역시 국민의당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현주 의원이 요즘 난리죠. 근데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사과할지를 몰라요. 사과를 잘못하면 국민들은 2배로 열받는다. 사과 하나, 배 2개. 그렇지. 사과를 잘못하면 2배로 열받는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꼬박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생의 화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다 알아듣는 거야. 요 맨 위에 거 나는 박지원과 이명박의 말은 믿지 않는다. 33방을 쐈더라고요. 33방을. 외로운 투쟁 일지. 이 중에 뭐 하나만 읽으면 뭘 읽어야 돼요? 김총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인가 그 딸도 동년배고 뭐 은행에 꿀보직 있다. 이것이 원소스를 누가 졌느냐. 또 하나는 4월 1일 박지원 대표의 기자회견 기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국민의당은 공격을 추미애 대표한테 하면 안 돼요.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검찰도 저거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저걸 했더니 추미애 대표가 제 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틀 전에 저걸 공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쓰셨어요? 그런 것까지는 법률 용어를 모르는 분이라. 왜 이래 나도 법조 사륜 중에 하나예요. 검사, 판사, 변호사, 구속자 대표. 다 알아요. 그래서 4월 1일자에 실제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고 그리고 다른 팀이 하고 있고 내가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단식. 그리고 집에를 안 가. 당사에서. 그리고 이 잘못을 만회하겠다. 그러면서 만회절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일 정도 이걸 계속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냉소적입니다. 저도 세월호 단식 24일 했는데요. 한 열흘까지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처음에는 언제 그만둘 거야? 이런 눈빛이에요. 근데 열흘 지나가고 2주 지나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는 뭐 멸시와 냉대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안철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배를 하는 거야. 만회를 하기 위해서 만회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걸 내놔야 돼요. 아, 그럼요. 진짜.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이 시대에 참 예리한 전투인 정청래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귀에 걸리는 거 하나를 못 내놨잖아요. 이분은 저를 좀 본받았어야 돼요.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정청래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실질적으로 그걸 굉장히 또 원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재물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유세단까지 꾸려가지고 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반전? 이런 걸 좀 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는 거거든, 다들. 저 정치는 저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네. 그게 정치인의 기량이고 그 기량을 보고 사람이 따르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유약하다, 엘리트다, 꽃길만 걸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언을 했다면 제가 하면 별로 효과는 없는데 안철수 대표가 하면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삭발.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냥 머릿속에 아예 그냥 박혀 있어요. 안철수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책임을 통과합니다.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거든. 제가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언만 하지 말고 네. 방금처럼 삭발, 뭐 단식 이런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그건 민주당원으로서 해당 행위죠. 그쪽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뭡니까? 제가 오늘 이준서 씨 구속영장이 한 1시 반, 2시에 떨어졌는데 새벽 3시부터 잠을 안 잤어요. 영장이 발부된 것 때문에요? 아니면 발부된 이후로. 지금 잠을 안 자고 왔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긴박한 국면이야 지금. 그리고 안철수 기자회견까지. 혼자 막 긴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마이크는 없으니까 제 유일한 무기가 이제 SNS 트위터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12방을 쓰고 왔는데 7월 4일부터